이번 영상에서는 캐패시터의 실제 소자인 MLCC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까지만 배워도 캐패시터에 대해서 수학적인 모델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모델이 적용되고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스마트폰에 쓰는 PCB를 한 장 가져와 봤는데요. 요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러한 칩들, 이러한 칩들 이외에도 요 중간중간에 아주 작은 소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부분들을 보시면은 좀 확대를 해본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요러한 이 갈색 모양의 이 네모난 것들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사실상 다 MLCC라고 하는 캐패시터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MLCC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MLCC라는 이 캐패시터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품이고 요거 핸드폰뿐만 아니라 웬만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전자부품 소형기기에는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 무라타나 혹은 뭐 삼성전기에서 수동 소자만을 사용 판매를 하더라도 이 회사를 먹여 살리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매출이 나는 그런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수동 소자, 이 MLCC를 이해해 보는 것이 엔지니어로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MLCC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MLCC는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요 방금 전에 보셨던 그 MLCC를 여기 좀 이렇게 좀 크게 가져와 본 건데 아주 작은 소자부터 해가지고 좀 큰 소자까지 다 있는데 실제로는 그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부품, 태블릿이나 이런 데 쓰는 것들은 굉장히 작은 1mm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소자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요거의 단면들을 요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은 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요게 두 개의 이게 평판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사이에 실제로 이 유전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캐패시턴스를 우리가 실제로는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끝에 부분이 이제 일렉트로드라서 전극이 되겠고 여기가 뭐 한쪽 노드가 되고 또 이쪽이 한쪽 이제 노드가 되고 해서 두 개 사이에 캐패시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멀티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사용해서 캐패시터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금속 도체인 이 노란색이 실제로는 아주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쪽 한쪽에 전극, 요쪽에 한쪽 전극에 역시 보시면 여기 라인이 하나씩 이제 번갈아서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번갈아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캐패시턴스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의 캐패시턴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 검게 표시되어 있는 게 세라믹이고 요거 이제 실제로 이제 도체인 거죠. 메탈인 거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사용하는 이 MLCC 소자는 헤로이론에서 배웠던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린 헤로이론 시간에 딱 요렇게만 배웠어요. 이렇게 캐파시터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만 배웠죠. 근데 실제 이 MLCC를 보시면은 이 노란 선들이 사실상은 도체이잖아요. 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미세한 이렇게 저항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미세한 저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건 도체이기 때문에 이 메탈이라서 요게 물리적인 실제적인 거리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도체 사이에 이렇게 메탈에는 인덕턴스가 있죠. 이렇게 인덕터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배웠던 이 단순한 수학적인 모델인 캐패시터와는 조금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좀 MLCC의 모델을 좀 보시면은 원래 이 캐패시터에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체에는 이 저항 성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인덕턴스에 대한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퀴빌런트 시리즈 레지스턴트라고 해가지고 ESR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인덕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퀴빌런트 시리즈 인덕턴스라고 해서 줄임말로 ES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요러한 이 저항 인덕터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실제 만약에 이렇게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신호를 이렇게 인가를 한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지나가지고 여기 이제 도착을 하겠죠, 신호가. 근데 실제로는 이러한 저항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 성분이 이 신호를 어느 정도 파워를 소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실제 도달하는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임피던스가 있을 텐데, 요게 이쪽의 저항값이 이쪽에 도달하는데 전압 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파워를 어느 정도 아주 약간이나마 소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 레지스턴스가 이 캐패시터, MLCC라는 소자의 어떤 품질을 결정하는데 좀 중요한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ESR이라는 이 성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수식을 써서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오케이, 그러면 캐패시턴스가 여기 있는데 요거를 ESR이라고 하는 이 R 성분을 놓고 반비례한 형태로 해서 이 캐패시터의 품질을 평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 R분의 C를 Q 팩터라고 합니다. Q 팩터라고 해서 요거를 이 캐패시터의 품질 팩터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R 성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신호가 지나감에 있어서 파워를 소모하기 때문에 신호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 품질 계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R 성분을 이렇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게 터미네이션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있을 텐데 그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리얼 값, 여기가 리얼 부가 되기 때문에 리얼분의 그리고 요 부분 이 C 값이 되겠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SC분의 1이 될 텐데 요건 또 2파이 F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거 C가 결국 여기에 이 이미지너리가 됩니다. 이매그가 돼서 요렇게 퀄리티 팩터를 Q 팩터라고 말을 하는데 요 부분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Q 팩터가 높을수록 이 캐패시터는 여기서 날려먹는 파워 소모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품질을 갖는 캐패시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Q 팩터라고 말을 할 때는 이 반비례하는 이 저항이 밑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위에 캐패선스가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 성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Q 팩터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요 높을수록
더 좋은 캐패시터인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실제로도 요 이거 무라타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 Q팩터가 좋은 캐패시터와 Q팩터가 좀 낮은 캐패시터를 구분해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 Q팩터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 자체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7, 8배 정도 그 노멀한 Q팩터에 대비해서 하이 Q팩터를 가진 캐패시터가 가격이 한 8배, 7배 이 정도까지 차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ESR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 거고. 다음으로는 이 인덕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ESL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 우린 이렇게 배웠었죠. 이 캐패시터만을 이렇게 회로 이론 시간에는 배웠었기 때문에 요게 사실상 주파수가 올라가더라도 요 캐패시턴스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요게 10피코 페럿의 캐패시터다 라고 하면 얘는 주파수가 아주 로우 프리퀀시부터 해가지고 뭐 수기가 뭐 10기가 넘게 올라가더라도 얘는 수학적 모델이라서 이 캐패시턴스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주파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그널을 이렇게 주파수가 올라가면 점점 뭐 올라가는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는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J 2 파이 F C 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의 신호 통과 정도를 주파수 따라서 보면은 이 주파수가 낮은 이 DC 근처에서는 요 분모가 요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이 요거 자체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시그널이 이 임피던스가 높기 때문에 많이 이제 통과를 못 하게 되는데 이 프리퀀시 자체가 점점 높아지면 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요 전체적인 이 이미저리 값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주파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주파수가 점점 높아질수록 신호 통과의 정도가 요걸 100%에 가깝게 근접하게 갈 수가 있어요. 요게 우리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던 이 캐패시터의 특성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아까 전에 ESL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임피던스가 아까 전에는 이 임피던스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J E 바이 F C분의 1 이었는데 이 인덕터가 생겼으니까 플러스 J E 바이 F L이라는 텀이 이렇게 하나 더 생기게 되죠. 근데 뭐 인덕터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덕터는 캐패시터와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측면에서 봤을 때 신호의 통과 정도가 자, 요것만 이게 생각해 보면은 주파수가 많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작은 뭐 0에 가까운 수치이면 요 자체가 이 텀 자체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신호의 통과 정도가 얘는 주파수에 비례하게 가기 때문에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텀이 임피던스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시그널을 여기다가 인덕터만 있다고 자, 요 부분은 무시하고 인덕터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캐패시터랑 완전히 반대인데 그렇게 되면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다 있다고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그널을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쪽으로 이렇게 여기다 인가를 해준다고 쳤을 때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주파수 특성을 가진 애가 있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에서는 이 캐패시터가 임피던스가 높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형식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인덕터가 임피던스가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여기 얘는 임피던스가 낮아지지만 이 인덕터는 임피던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파수를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형태로 신호의 통과 정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이디얼한 형태로는 요렇게 나타나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캐패시터가 이렇게 낮은 주파수에서 이 캡이 이렇게 가요. 가다가 이 임피던스 수식을 보시면은 주파수가 이 텀, 요 텀만 있을 때는 이 주파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거의 주파수에 반비례해서 임피던스가 낮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텀, 이 인덕터의 텀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이 예를 들어서 이 주파수가 무한대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이 F가 무한대로 가면 이 임피던스는 캐패시터 임피던스는 결국은 0이 돼요. 그쵸? 0이 되는데 말하자면 얘가 이 마이너스 텀이 마이너스 뭐 100 얼마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5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점점 해서 이게 0에 가까워지는 수치로 가는데 근데 이 인덕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플러스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점점 올라가면서 플러스 텀이 알파 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C 값은 실제로는 고정이거든요. 실제로는 고정인데 주파수가 올라가면서 여기 플러스 알파 텀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에 여기 마이너스 값 얼마에서 마이너스가 굉장히 큰 값에서 0으로 근접하는 속도가 얘 때문에 이 주파수도 얘도 또 올라가기 때문에 0에 근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캐패시터가 더 커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 알파텀 때문에, 이 인덕터에 대한 텀 때문에. 그래서 이 주파수에서 이 캐패시턴스가 실제로는 이게 자, 이미지너리가 자 0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얘가 마이너스 j 얼마의 값을 계속 갖게 되면은 이 값이 인덕터의 값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토탈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마이너스 값이면 캐패시티브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캐패시터 값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캡이 인덕터 때문에 이 캐패시턴스가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여기죠. 인 캐패시턴스의 특성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인덕터의 특성으로 바뀌는 이 순간이 마이너스 j 얼마에서 점점 0에 수렴하다가 갑자기 플러스 j로 바뀌는 그 순간에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주파수가 되면 얘가 굉장히 높은 캐패시턴스 값을 갖다가 갑자기 이 주파수에서 인덕티브해지는 그러한 특성을 갖게 돼요. 요, 요 인덕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 캐패시터가 요것만 있을 때는 요러한 형국으로 주파수에 따라서 가는데 이 인덕터 때문에 이 캐패시턴스가 마치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는 이 순간이 오게 되는 거고 갑자기 인덕티브해지기 때문에 이 캐패시터스가 예를 들어서 이 시피코페럿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주파수 이전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주파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얘는 이 플러스 J라는 뜻은 사실상 인덕터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게 더 이상 캐패시터가 아닌 거죠. 실제로도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요 순간들, 요 주파수의 영역도 사실상은 10피코가 아닌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로 사용할 때는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렇게 이 캐패시터를 바라봤을 때 캐패시턴스는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갑자기 인덕턴스 해 보인다. 마치 이게 임피던스가 마이너스 JX로 보이다가 갑자기 플러스 JX로 보이는 순간이 생겨나는 주파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이 주파수에 따른 신호의 통과 정도도 이렇게 가다가 캐패시티브한 특성을 따라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인덕티브한 특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실제
실제 캐패시터의 특성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알고 있으셔야지 나중에 활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델에는 요 유전체, 이 캐패시터에는 요 사이에 이 전극, 요 전극, 요 전극 사이에 유전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유전체가 이렇게 저항 성분으로서 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이걸 왜 넣느냐면 유전체가 실제로는 여기다가 DC를 걸어주면은 여기 아주 미세한 뭐 나노 암페어 이하의 전류가 실제로는 흐르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병렬 저항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는 뭐 수십 메가, 수백 메가 옴에 해당하는 저항값이지만 요러한 부분이 모델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유전체도 실제로는 어떠한 특정 DC 볼테이지 이상이 인가가 되면은 요 유전체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캐패시터를 사용을 할 때 실제로 규격이 있어요. 뭐 6V, 9V, 12V 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 캐패시터를 사용을 할 때는 그 부분, 실제 사용이 되는 그 부분, 어떤 노드에 이 캐패시터가 사용된다, 혹은 뭐 어떤 소자에서 여기다가 뭐 바이패스 캐패시터로 이제 사용을 한다, 전원 캐패시터를 사용하는데 요 노드가 예를 들어서 뭐 9V 혹은 뭐 10V인데 여기 이 실제로 사용하는 소자가 뭐 6V를 사용한다? 그럼 요 캐패시터는 죽는 거죠. 유전체가 깨져나가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뭐 얘는 뭐 ES를 맞거나 해도 얘는 뭐 죽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캐패시터는 캐패시턴스로의 성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캐패시터도 뭐 온도에 따라서 주파수가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 이 캐패시턴스의 특성이 좀 변화하는 그러한 캐패시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MLCC 같은 경우에는 별로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캐패시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여기다 이제 50옴 텀을 놓고서 여기는 이제 오픈인 거죠. 이제 이 R 값이 무한대인 저항을 여기다가 놓은 거와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병렬로 예를 들어서 이제 10피코를 놓았다고 치고, 혹은 뭐 여기다가 요거는 안 쓰고 뭐 100피코를 썼다라고 이제 치고, 거기에 대한 특성을 방금 보신 것처럼 ESR이나 혹은 그 저항 성분이나 인덕터 성분이 어떻게 들어가서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시뮬레이션은 뭐 한 10메가부터 해가지고 6기가까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그 업계의 MLCC 업계의 1등인 그 무라타 소자의 10피코를 제가 모델을 갖다가 놓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 10피코를 넣었을 때 보신 것처럼 이 Q팩터가 이 낮은 주파수 한 100메가쯤에서 봤을 때는 거의 1200이 나타나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런 주파수 100메가 주파수에서는. 그리고 실제로는 한 뭐 10피코를 쓴다고 했을 때 요 1기가로 봤을 때도 여전히 한 100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Q팩터를 나타내고 있고, 요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Q팩터는 원래 아까 전에 그 요렇게, 그리고 위에는 실제로는 여기 밑에는 R이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뭐 E 파이 F C라는 요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 이게 분모로 실제로는 떨어지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1이 올라가고 여기 E 파이 F C가 올라가죠. 그래서 요 주파수가 올라가면 Q팩터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패시턴스를 볼게요. 오른쪽에 요 캐패시턴스를 보시는 것처럼 요 주파수 100메가에서는 그대로 10피코가 나와요. 보이죠? 요게는 인덕턴스가 거의 이제 잘 안 보이는 영역이 되는 거고, 이게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캐패시턴스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100메가에서는 10피코였지만 한 2기가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이 마커 15번을 보시면은 여기 2기가이죠. 얘가 캐피스턴스가 3.5피코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가 한 3.5기가 좀 가면 얘는 45피코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급격하게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캐피선스가 올라가고 순간 뚝 떨어져요. 그래서 한 4기가 정도가 되면 얘는 더 이상 캐피턴스가 없는 거고, 얘는 그때부터는 인덕턴스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값이라서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게 플러스가 되는 순간부터 얘가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안 되는 거고, 요 주파수가 넘어가면 인덕턴스로 보인다. 캐패시터이지만 인덕턴스로 보인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한 요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이러한 영역을 쓰기보다는 별로 변화가 없는 요 영역쯤에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물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러한 영역, 이러한 주파수의 성질을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바이패스 캐패시터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스미스 차트를 이제 알고 계시다면은 또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죠. 자, 100메가에서 이러한 ESR 0.126옴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스미스 차트가 이렇게 주파수가 이제 오픈해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저항이 있는데 이 R 값이 무한대인 거고, 거기서부터 임피던스가 이렇게 봤을 때 무한대 주파수 제로 DC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쭉 따라오는데 이 션트시잖아요. 션트시니까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고, 쭉 가다가 이 마커 3.976GHz 약 4기가에서 보시면 이미지너리가 거의 0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캐패시터의 마이너스 JX 값과 실제로는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플러스 JX인 인덕터의 값이 합쳤을 때 0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순수하게 이 ESR인 저항값만 여기서 캡과 이 인덕터의 이 임피던스는 0이 되는 거고, 나머지인 이 ESR의 값이 0.303옴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캐패시터의 로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0피코, 제가 100피코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얘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10피코는 그 인덕터로 넘어가는 그 주파수가 약 4기가였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대략 오른쪽 1.2기가 정도에서 이제 캐패시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인덕터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요 Q팩터를 보시면은 요 100메가에서 이렇게 많이 낮아요. 왜냐면은 이 ESR이 많이 커졌기 때문인데, 이 100피코를 사용하면서 이 SRF도 이 주파수가 여기서 인덕턴스로 넘어간 주파수도 많이 낮아지게 되고 Q팩터도 많이 떨어진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오른쪽에 이제 이쪽에 캐패시턴스를 확인해 보시면은 요 100피코 100메가에서 100피코 시뮬레이션 했는데 여기서 한 6피코 정도 나왔죠. 그래서 한 1기가 정도만 돼도 얘가 100피코가 260피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서 여기 마이너스 값으로 찍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이제 캡이 아닌 거고 인덕턴스인 거고, 그래서 스미스 차트에서 봤을 때도 100메가 정도만 돼도 여기는 뭐 요런 여기에 100메가 6기가 찍히고, 1.2기가에서 이쪽 거의 이 쇼신 구간에서 이미지너리가 이제 0이 되고 그 ESR이 0.917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피코는 그 주파수가 넘어가는 순간이 굉장히 빨리 온다. 10피코는 아까 전에 4기가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게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1나노 페로. 그러면 더 짧아지겠죠? 여기서는 1.2기가지만 뭐 수백 메가, 200메가, 3메가, 300메가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바이패스 캐패시터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주파수가 올라가면 그 신호의 통과 특성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또 이제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그 특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단 소스 임피던스와 로드 임피던스는 일부러 이제 좀 작게 해서 5옴 정도로 이제 잡아놓고 중간에다가 이 백피콜을 넣고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낮은 주파수에서 시작하면 요 아까 전에 이게 신호 통과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 Y축에 요 부분이 이제 S 파라미터로 봤을 때는 이게 S21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S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는데 신호의 통과 정도를 여기서 쐈을 때 여기 도착하는 정도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다 통과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도달해야 되는 건데 그 도달하지 못하는 이 밑에 있는 영역이 있을수록 신호가 잘 가지 못한다는 뜻인 거고 여기 보시면 DC 근처에서는 많이 밑에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신호를 요만큼 쏴도 이쪽에 도착하는 건 아주 조금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메가, 50메가 이렇게 낮은 주파수 쐈을 때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캐패시터의 임피던스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낮아져 있는데 이게 주파수가 점점 높아질수록 신호가 점점 잘 통과하게 되면서 통과하는 지수가 점점 커지게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피크치를 치게 되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100피코 아까 전에 시뮬레이션 했을 때 대략 1.2기가에서 인덕턴스 로 임피던스가 바뀌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스미스 차트상에서 봤을 때도 이미저리가 없어지는 순간이 1.2기가를 우리가 아까 전에 확인을 했었고 거기를 이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인덕턴스의 임피던스를 갖기 때문에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비례하는 형태로 임피던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신호 통과하는 특성이 점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MLCC에 실제 사용되는 이 캐패시턴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MLCC의 ESR과 ESL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